한동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낯선 남자의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석 회장이시죠? 박정수 할머니 찾고 계시죠? 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모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LX 호텔 지분 30%를 넘기시면 할머니를 무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히 우리 장모님을. 당신들이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협박하실 위치가 아니십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동석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박정수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와의 만남을 마치고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정수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주실은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동석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동석의 장모님이 이토록 반대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던 마광숙의 시선이 선반 위에 오래된 앨범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꺼내보시던 추억의 앨범이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마광숙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광숙, 젊은 시절의 공주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마영수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마광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마영수가 한 여인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마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속 여인은 분명히 박정수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특유의 기품 있는 얼굴선은 틀림없었습니다. 마영수와 박정수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을 손에 쥐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와 한동석의 장모님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니. 아버지가 어르신을 알고 계셨다고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박정수가 했던 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유독 마광숙을 경계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혹시 이 때문은 아닐까요? 과거에 마영수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마광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동석과의 결혼도 박정수와의 관계도 모든 것이 꼬여있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마광숙은 천천히 잠든 어머니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실까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잠든 어머니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의 추억을 잊지 말아줘. 정수라는 글귀였습니다. 마광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수 어르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마광숙은 사진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을 그토록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니시던 박정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불안한 마음에 장모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동석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안 보이신다.
어디 가셨는지 알아? 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어젯밤에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부자는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정원, 서재, 거실, 심지어 지하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박정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길을 잃으셨을 수도. 한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동석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정수의 치매 증상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요청해야겠다. 한결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은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어젯밤 광숙과 만난 뒤 장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보였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걸까요?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동석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장모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혼자서 멀리 가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때 동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동석 회장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성이 의도적으로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장모님과 관련이 있나요? 박정수 할머니 찾고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모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별일 없으십니다. 다만 LX 호텔 지분을 원합니다. 30% 지분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할머니를 무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석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감히 우리 장모님을. 당신들이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협박하실 위치가 아니십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석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한결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할머니가 납치당하셨다. 경찰은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초조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정수의 치매 증상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경찰관이 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입니까?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경찰관이 주소를 불러주는 순간 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주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박형준 집입니다. 박형준이라고 하시면? 제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였습니다. 동석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박형준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LX 호텔 창업 초기에도 함께 고생했고 가족같이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갈등이 있으셨나요? 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박형준이 호텔 경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분 확대를 요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석이 거절하자 박형준은 섭섭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상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때문에 이런 짓을. 경찰과 함께 박형준의 집으로 향하는 동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우정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형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형준은 태연하게 정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석아, 웬일이야? 경찰까지 대동하고. 형준아,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는지 알아? 박형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장모님?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장모님을 알겠어? 방금 전 내 집으로 협박 전화가 왔어. 발신지가 내 집이야. 박형준은 골프채를 내려놓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가 범인이라는 소리야? 동석아, 우리 사이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럼 설명해봐. 왜 내 집에서 전화가 왔겠어? 글쎄, 누가 내 집 전화를 도용했나 보지. 요즘 그런 일 많다며?
박형준의 태연한 모습에 동석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영장을 내밀자 박형준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나는 깨끗하니까. 하지만 지하실에서 박정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자 박형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형준아, 정말 네가 한 짓이야? 동석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형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석아,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마광숙은 한동석으로부터 박정수 실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납치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경찰이 수색하고 있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동석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초구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박정수가 치매 증상으로 과거를 떠올리며 옛 동네로 갔을 가능성을 생각해서였습니다. 어르신이 젊으시던 시절에 이 동네에 사셨다고 하셨죠? 네, 결혼 전에 이 근처에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공원부터 시작해서 좁은 골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게 사장들에게 박정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보지 못했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후 마광숙과 한동석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잠시 좀 쉬어요. 이렇게 무작정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장모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어요? 마광숙은 어젯밤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박정수의 관계에 대해 한동석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정수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문득 마광숙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강원도 속초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빠, 혹시 어르신이 강원도와 인연이 있으실까요? 강원도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버지가 젊으시던 시절에 속초에서 지내셨거든요. 혹시 어르신도 그때 그곳에 계셨을 수도. 마광숙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네요.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옛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럼 제가 속초로 가볼게요. 혼자 가시겠다고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오빠는 여기서 경찰과 함께 수색을 계속하세요. 저는 직감으로 그쪽을 찾아볼게요. 한동석은 걱정스러웠지만 마광숙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광숙은 급히 차를 몰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박정수가 그곳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초에 도착한 마광숙은 바닷가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넓고 탁 트인 곳을 선호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마광숙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관광객들과 낚시꾼들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박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멀리 바위 위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광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박정수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마광숙이 다가가자 박정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절 따라왔어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마광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마광숙이에요. 한동석 회장과 결혼할 광숙이에요. 광숙? 누구죠?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박정수가 뒤로 물러서며 더욱 경계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마영수의 딸이에요. 마영수 기억나세요? 그 순간 박정수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영수? 그게 누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르신,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와 어르신이 함께 찍힌 사진을 봤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던 사이잖아요.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젊으셨을 때 아버지와 함께 웃고 계신 사진이요. 뒷면에 영수야, 우리의 추억을 잊지 말아줘라고 써있던. 그만해요. 박정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바닷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정말 모르세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왜 자꾸 귀찮게 해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마광숙은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바위에서 내려오세요. 시끄러워요. 가세요. 저를 혼자 놔두세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해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은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박정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그녀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남자 중 하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정수 할머니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죠.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고요?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저항하면 둘 다 다칠 수 있어요. 박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마광숙의 뒤에 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날 데려가려고 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마광숙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남자 중 하나가 빠르게 달려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조용히 차로 가죠. 안 가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마광숙이 저항하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명이고 마광숙은 혼자였습니다. 곧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만 저항해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요. 남자가 마광숙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마광숙은 아픔을 참으며 박정수를 지키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만이라도 놔주세요. 어르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와야 해요. 박정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남자들이 두 사람을 차로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누가 온 거야? 한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오고 있어요. 포기하세요. 닥쳐. 빨리 차에 태워. 남자들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박정수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자 마광숙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을 놔주세요. 그 순간 차 소리가 바로 뒤에서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한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차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당황하며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경찰까지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도망쳐. 계획이 틀어졌어.
남자들은 마광숙과 박정수를 놓고 황급히 자신들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를 꼭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한동석이 달려와 광숙을 품에 안았습니다. 광숙 씨,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걱정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광숙 씨 휴대전화 GPS로 추적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길래 혹시나 해서 경찰들이 남자들을 포위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왜 할머니를 납치하려 한 거야? 동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누가 시켰어? 박형준이라는 사람이요. 동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랜 친구의 배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형준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가 고용한 협력자들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집이 어디죠? 한동석이 박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한동석입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동석이? 박정수의 눈에 조금씩 인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박정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광숙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혼자서 이런 위험한 일을. 어르신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빠 박형준 씨가 정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한동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호텔 지분을 노리고 장모님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한동석과 마광숙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한동석은 박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박형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준이 한동석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형준의 눈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한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형준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렇군요. 호텔 지분 30%를 요구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LX 호텔을 노린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도움을 거절당하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박형준이 일어섰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조사실을 나서는 박형준과 한동석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형준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석아. 한동석도 멈춰서서 박형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겠지? 한동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준아, 왜 이런 선택을 했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돈에 눈이 멀었나 보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만 성공하고 나는 실패자가 되었잖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했어? 우리 장모님까지 이용해서? 박형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지.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어. 경찰이 박형준을 끌고 가려 하자 박형준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동석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장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박형준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한동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우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박정수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박정수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마광숙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박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영수 딸이라고? 네, 맞아요. 박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요. 괜찮아요, 어르신. 놀라셨을 텐데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박정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마영수 씨 말이에요. 마광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던 거군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마영수 씨를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죠. 마광숙은 조용히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요. 왜요?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영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저는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중요했어요. 박정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어르신의 마음을.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을 보면 영수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광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수는 어떻게 살았나요? 행복했나요? 네,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박정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두 여인은 잠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이 병실을 찾았을 때 마광숙과 박정수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래, 동석아.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의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장모님과 광숙 씨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과거 이야기요. 그리고 미래 이야기도요. 마광숙이 한동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수가 한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석아, 광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장모님, 이제야 알겠어요. 왜 당신이 광숙 씨를 선택했는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한동석은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에요. 광숙 씨 같은 며느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마광숙이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나도 광숙이를 딸처럼 생각할게요. 한동석은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치매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어요. 이번 일로 많이 놀랐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죠. 마광숙이 나섰습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혼자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광숙아. 박정수가 마광숙을 부르는 말투가 정말 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은 이 모든 변화가 꿈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결속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과 박정수는 함께 마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왔어요. 마광숙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어서 너와 함께하지 못했어. 마광숙은 조용히 박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네, 아버지는 원망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어르신이 행복하게 사신 걸 기뻐하셨을 거예요. 박정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광수가. 네가 있어서 영수에게 용서받는 기분이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의 과거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마영수를 추모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영수야, 네 딸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착하고 강하고. 너를 닮아서 마음씨가 따뜻해. 아버지, 이제 어르신과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수가, 우리 정말 가족이 되자.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저도요, 어르신. 앞으로 서로 의지해요. 그래, 영수도 그걸 원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영수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새로운 가족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따뜻한 가족도 생겼어요.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영수의 묘비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앉아 있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만나기 위해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마광숙은 막걸리 빚는 일을 마치고 나와 한동석을 맞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광숙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술도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한동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어르신과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광숙 씨가 얼마나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마광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 속초까지 가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르신을 지키려 했잖아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가족.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앞으로 우리 함께 LX 호텔도 발전시키고 독수리 술도가도 더 키워봐요. 좋아요. 두 사업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숙 씨의 막걸리를 호텔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요? 그럼 장광주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광숙 씨 덕분에 장모님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한 팀이잖아요. 한동석이 마광숙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광숙 씨. 저도 사랑해요, 오빠.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거실에는 오신의 형제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광숙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형제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장모님을 구하시느라. 천수도련님,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형수님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보다 더 용감하시네. 오흥수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범수도련님, 회장님과 결혼하셔도 저희와는 계속 가족이시죠? 마광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은 제 소중한 시동생들이잖아요. 형수님, 저희도 형수님을 정말 누나처럼 생각해요. 오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돌봐주세요. 막내 도련님, 뭔 소리예요? 제가 더 의지하고 있는걸요. 오천수가 일어나 마광숙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 주시고. 천수도련님, 왜 절을 해요? 일어나세요. 다른 형제들도 모두 일어나 마광숙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부족해도 계속 품어주세요. 어떻게 이러세요? 다들 일어나요. 마광숙이 당황해하며 형제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해요. 네, 형수님.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광숙을 둘러싸고 안았습니다. 우리 독수리 술도가 화이팅! 오흥수가 소리쳤고 다른 형제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화이팅!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끈끈해진 가족애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든든한 가족들도 있고 꿈을 키워갈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